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요? 우리 수업 없는 동안 좋았어요? 우리 지금 2주 만에 보는데 엄청 오래 있다 보는 거 같지? 맞아. 아까 데드풀 아까부터 들어와 있었고 지연이 왔고 네.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이라 선생님 잊어먹고 시험에 집중하고 있나 봐. 그래도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미니도 안녕. 그래서 선생님이 한 주 좀 늦게 개강을 했는데, 맞아요.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 주 늦게 개강을 했고, 소설을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조금 있으면 11월부터는 더 중요한 거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다고 소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중3 고등학교 가야 되는 애들은 좀 아주 막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도래가 좀 있으면 이제 그게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우리가 좀 숨을 쉬면서, 그때는 숨 쉴 여유도 없거든. 이렇게 숨을 쉬면서 좀 소설하고 시하고 좀 이렇게 선생님이 여유를 갖고 좀 이렇게 짚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 강의 못 보는 친구들도, 왜냐면 우리 9월 말에 시험이니까 너희 바쁜 거 알거든.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시험 끝나고 추석 연휴에 그거 보겠다고 한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때 꼭 잊어먹지 말고 수업 채워서 보고, 이 고전소설, 현대소설이 지금 같이, 저번에 현대시, 고전시가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같이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소설 파트가 딱 정리가 되거든. 그죠? 우리 10월 말, 11월 초, 거기까지 딱 선생님이 맞춰놨어. 그 뒤에는 더 중요한 거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래서 소설이니까 이야기잖아. 선생님이 옛날부터 이제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거든. 그래갖고 이제 국문과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고, 그걸 현대와 고전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다들 바빠. 슬프다. 그치? 데드풀하고 지연이하고 미니도 바쁠 텐데,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있지? 근데 이제 안 올리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교재를 받았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선생님의 이제 개념과 독해법과 막 이런 잔소리가 많겠지. 그래서 앞에서 개념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선생님 교재 특징 알지? 독해법이야. 그래서 작품을 많이 보고 작품을 외워라가 아니고, 작품을 그 많은 걸 외울 수는 없어, 얘들아.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잘하는 거를 위주로 하니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작품을 아주 열심히 보고 풀면 되는데, 이제 수능이 문제란 말이야. 수능은 그냥 랜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랜덤인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에서 정말로 독해를 잘하는 게 정말 실력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대학을 한 번에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다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첫 발은 독해법이야.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은, 뭐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은 그래. 독해법. 그래서 작품을 읽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독해법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시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끝까지 강조한 건 지문에다 밑줄 쳐라 이거거든. 시도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지, 문이 쳐야지.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걸로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교재 준비되셨죠? 이제 시험이 고등학교도 다음 주야. 그러니까 너네도 엄청 바쁘지? 선생님도 엄청 바빠.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추석 때도 너희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계속 수업이야. 그래서 지금 어떤 애들 수업하냐면 시험 끝나고 10월 첫 주엔 중등부터 고등까지 그냥 싹 다시 개강.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원래 고등부는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업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바로 뒤니까 빠진 애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고등부 애들은 오라오면 오거든. 근데 중등 애들도 수업이 계속 있고, 추석 당일날도 밤에는 수업이 있어, 선생님은. 그래서 쉬는 게 추석날 그때 오전에 뭐 점심때까지 그거만 쉬고 나머지는 다 수업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너무 팡팡 놀지 말고 거의 2주 정도, 막 열흘 정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가족여행 가고 막 그런 거 좋은데,
또 이렇게 좀 저학년이면 괜찮은데 좀 방학이 아니고 추석 연휴에 기니까 며칠은 놀더라도 며칠은 그동안 못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보느냐고 밀어놨던 거. 특히 공부 같은 거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봐야 된다 또는 뭐 뭘 정리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얘들아 보자. 그 선생님 볼 때 추석 때는 뭐 할 거냐면 그거 할 거야. 특히 고등학교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은데 문법에서 조사어미 접사만 3가지만 이틀에 탁 강의를 하는 수업이 있어요. 조사어미 접사.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문법하면 문법은 품사, 뭐 형태소, 뭐 단어, 의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건 문법을 좀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조사어미 접사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정말 문법의 신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추석 때 딱 그거만 3개만 가지고 탁 특강을 하고 치고 빠질 거거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이나 재수생 애들이 막 SOS를 쳐. 그래서 1대1로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고3 아이를 앉혀놓고 선생님이 걔가 이제 문법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확인을 했어. 여름방학에 문법 했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자기 예전 겨울방학에 했던 거 갖고 보면 돼요. 이러거든. 근데 만점이 안 나와. 문법이 항상 하나 두 개씩 틀려.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선생님이 뭐부터 물어봤냐면 조사 말해봐. 그 어미 말해봐. 그 다음에 접사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나 말을 해봐라고 했을 때 첫 마디 한 2번째만 들어도 네가 머릿속에 정리가 됐구나 안 됐구나가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데 조사 말해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딱딱 이렇게 체계화가 된 애들은 주격, 목적격 이렇게 말을 해. 주격, 목적격, 뭐 복격, 서술격 이렇게. 근데 이제 정리가 안 된 애들은 혹격부터 나와. 혹격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혹격, 부사격, 뭐 주격 망한 거야. 망한 거야. 그치? 뭔 말인지 너네는 아냐 모르냐. 그래서 문법도 처음부터 아주 차근차근 첫 발을 디딜 때 뭐든지 첫 발을 디딜 때 아주 잘 디뎌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하고 너희가 지금 만나는 수업은 그냥 1단계 수업. 첫 발.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처음 내딛는 그 걸음을 똑바로 내딛어야지. 아니면은 잘못되게 내딛으면 이게 습관이 되잖아. 그럼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고3인데 와가지고 지금 수능이 2달 남았는데 살려주세요 그러거든. 살려드려야지.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만 첫발이니까 너네를 내가 막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지? 지름길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맞아. 소금빵 언제 와 있었어? 인사해야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나누면 잘못된 거 아니야. 소금빵아 그렇게 그러니까 조사를 크게 나눠봐. 그러면 지금 소금빵이 말한 것처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나누는 거야. 그런데 어제 그 아이는 야 격조사 조사를 크게 나눠봐 그랬더니 첫 마디가 혹격, 관형격 막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이려다 살려놨어.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결이도 있었구나. 오 지금 왔어 한결아. 우리 20분부터 하기로 했어. 10분 당겨서. 맞아 얼른 와. 지금 인사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 들어가 볼까요? 요거 소설 독해법인데 얘들아 이제 예쁜 펜으로 같이 밑줄 치면서 같이 볼까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소설의 일반적 독해법 뭐라고? 어떻게 보라고? 이거 선생님 맨날 말했었는데 별표 달아야 돼. 좁게 봐라 좁게. 이게 포인트야.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소설은 좁게 본다. 자 우리 시 배웠었지. 시는 어떻게 본다? 얘들아 시는 어떻게 보라 했지? 말해봐.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야 선생님 간만에 본다고 까먹은 거 아니지? 야 있잖아 날씨가 추워갖고 이거 봐봐. 선생님 긴팔 입고 왔어. 너네도 요즘에 긴팔 입고 다니냐? 아침 저녁은 긴팔 입어야 돼 알겠지? 쏙쏙 들이가 뭐죠? 뭐래 데드풀. 크게? 넓게? 아, 내가 질문하고 잊어먹었어, 지금 질문을. 시는 어떻게 보라고? 맞아. 넓게 보자. 넓게 보자.
선생님이 시는 넓게 보고 소설은 좁게 보는 거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무조건 외워. 그럼 이걸 터득할 날이 오는데, 시는 넓게, 소설은 좁게. 알겠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설이 몇 글자라고? 여기 선생님이 주저리 막 잔소리를 해놨어. 여기 어디 있냐? 잔소리 해놓은 거 있는데? 선생님이, 되게 속 터져갖고, 교재 만들다가 막, 나 혼자서 막 이렇게 말을 쓰다 보면 이게 막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막 잔소리 써놓고 막 이러거든. 근데 지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맨날 말했지. 얘가 몇 글자라고? 2400자야. 2400자. 2400자짜리인데 그럼 비문학은 몇 글자라고? 거의 한 1800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비문학 같은 경우엔 1800자 소설보다 적잖아. 글자 수가. 그치? 그럼에도 비문학은 단락을 구별을 해놓잖아. 이렇게 들여쓰기 해갖고 1단락, 2단락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단락 표시 해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설은 단락 표시도 없어 얘들아. 그런데 그 긴 글을 정말 강심장들이 어떻게 풀냐면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가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심심하면 밑줄 하나 이렇게 띡 쳐. 사람 이름 나오면 이 정도 없어. 그렇게 넓은 그 긴 글을. 그래서 제가 어제요 그 아이 수업하다가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진 게 뭐냐면 소설에 정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딱 문제를 풀고 나서 너 왜 이거라고 했어? 했더니 지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아봐. 어디 나오니? 그러니까 죽어도 있대.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여기쯤 여기 지문이잖아. 그럼 여기쯤 여기 이렇게 지문 있으면 여기쯤 있잖아요. 이래. 그러니까 거기쯤에 몇 번째 줄에 어디 있냐고 밑줄을 쳐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읽어도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지가 읽어오면서 소설을 이렇게 읽어오면서 자기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야. 너네 그러잖아. 그치? 소설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상상력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문제를 정말 풀었어. 고3인데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고. 선생님이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갖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너 또 그렇게 풀면 가만 안 둔다고. 왜냐? 걔는 죽이면 안 되지만 야 수능이 얼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2달 남았어. 근데 이러고 있어. 그래서 너네 기억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빨리 말해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다 그지? 반갑다 그지?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한결아. 생각 안 있는 사람 아니야. 너네한테 말 안 했구나? 오 소금빵 어떻게 알았어? 창의적인 사람이야. 맞아. 맞아. 한결이도 알고 있었군. 맞아. 창의적 사람이야. 상상력 많은 사람.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요? 노. 너 집에 가. 난 그런다고. 알겠니? 맞아. 너네 알고 있었구나? 맞아. 역시 나의 애제자들이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근데 선생님 제자 중에 문창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어.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야 되잖아.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대학에 들어가기까지가 선생님이 해줘야 될 몫이거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니네가 이제 대학을 가고 전공을 할 땐 말이야. 그때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지, 그치? 근데 지금 나하고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대학 가고 나서 보는 거야. 대학 갈 때까지는 국어는 뭐 한다? 지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 알았어? 지문 밖에 생각은 하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추론하기는 어떻게 하나요? 자, 선생님은 이제 비문학도 공부하게 될 건데 추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라? 지문을 근거로 추론이야. 지문에 없는 내용을 절대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알겠냐? 그러니까 국어가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쉽잖아. 지문만 보면 되니까. 그치? 근데 왜 어렵다고 난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왜 어려운 거니? 지문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거니?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그래서 소설은 어떻게 봐라? 좁게 보는 거야. 무조건 외워. 그 다음에 시는 넓게 보는 거야. 요번 분기에는 우리가 소설이니까 소설은 좁게. 그래서 선생님 좁게 어떻게 보나요? 그거 알려줄게. 여기 봐봐. 장면 중심 독해라고 나오잖아. 자, 이거 선생님 되게 중요시하는 건데 여기 봐봐 얘들아. 줄거리 암기 공부는 집어쳐라. 이거 고3 애들한테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 줄거리 암기하지 말라고. 그 소설을 전문 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 얘들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 긴
전문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 소설이. 그치? 뭐가 나오니? 그 긴 이야기 중에 요 부분만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 알면 좋겠지. 하지만 배경 지식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옆에 나온 지문만 정확하게 독해하는 법을 알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제발 선생님 말을 좀 들어주렴. 알겠지? 그리고 제시된 장면을 누구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야. 뭐니 뭐니 해도 자 소설에는 봐봐. 너네 왜 알겠지만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있잖아.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에서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냐? 인물이겠지. 어차피 소설은 이야기잖아. 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인물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제시된 장면을 인물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야. 누구 중심으로? 인물.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면 표시를 해야 돼. 그런데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한다는 건 미친 짓이야. 알겠니? 자, 두 번째. 우리 시에서도 했어. 작품이 나오면 뭐 먼저 보라고? 제목 먼저 보는 거야. 이 소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제목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제목은 내용에 뭐라고? 나침판이야. 딱 제목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아, 이거가 중심 소재구나. 아, 얘가 주인공이구나.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목의 유형을 한번 봐봐. 우리 시에서도 연습을 했었으니까. 자, 인물이 나오는 경우야. 어디에? 그 제목에. 그래서 보시면 윤운길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요 소설의 제목이 있어. 니네 아는지 모르겠는데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야. 그러니까 사내가 이 글에서 중요하겠구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사내가 주인공인 걸 제목에서 알았잖아. 그러니까 요 사내를 따라가면서 사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봐봐. 김승옥의 소설인데 서울 1964년 겨울. 야, 너무 멋있지 않니? 이 제목? 내가 옛날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 제목 너무 멋있지 않냐? 서울 1964 겨울. 그래서 서울은 봐봐. 공간적 배경이지 1964는 시간적 배경이지 겨울은 또 계절적 배경이지. 그치? 해가지고 정말 여기 제목에는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야. 근데 너네 생각해봐. 이 제목만 보고 뭐가 떠오르니? 이 제목만 봐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서울인데 1964년이고 그것도 겨울이야. 그러면 뭔가 스산하고 서울이니까 삭막하고 1964년 데드풀! 쪼크지? 깜짝이야. 너 지금 농담한 거지? 미치겠다. 하긴 얼마 전에 엊그저께였나 고등학교 애들이 막 남자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팍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수업하려고 들어갔는데 막 교실 떠나가는 거야. 그 내가 막 내 왜? 그랬더니 선생님 이 새끼가요. 걔네가 그렇게 말해? 뭐? 6.25 전쟁이 몇 년도였다고? 1930년대? 난리 났어. 뭐 일제강점기가 6.25 전쟁 다음이라는 둥, 6.25가 뭐 1960년, 뭐 70년이란, 내 진짜. 야, 데드풀. 6.25 전쟁? 한결이. 그렇지. 1964면, 우리 6.25 전쟁이 언제? 50년대 일어났잖아. 50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다 가난해갖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다 열심히 잘 살아보자 막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6, 70년대는 또 어떤 그 현실이냐면 저기잖아. 산업화. 데드풀아 50년이야. 산업화 시절이잖아요. 6, 70년대면 좀 잘 살아보자 하면서 막 산업을 키울 때야. 경제를 키울 때야. 그러니까 농촌 소외 현상 막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촌 향도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다 산업화 사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못 살고 막 하니까 이제 잘 살아보자, 막 경제 개발 해보자, 막 여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 사람은 두 번째고 돈이 최고인 거야. 그러다 보니 뭔가 부정적인 게 많이 나타났겠지. 그래서 그 시대를 말해주고 싶은데 이 제목부터 보면 우리가 야 서울이래. 그것도 1964년 막 경제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갈 때야. 알겠냐? 이렇게 도시 막 산업 개발하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아주 따뜻한 여름도 아니고 겨울이야. 그럼 삭막한 현실 속에 인간 소외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죠? 개인주의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는 원래 한국은 공동체 사회거든요, 얘들아. 한 마을을 단위로, 그 다음에 가족도 대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사는 그 공동체 사회란 말이야, 원래 뿌리가.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는 그 공동체 사회인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오잖아. 왜? 농촌에서는, 근데 농무라는 시 우리 봤었지. 농촌에선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가 없어. 빚만 늘어가.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 산업을 장려하기 때문에 농사는 좀 이렇게 도외세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만 모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시로 모이면서 또 도시에 막 인구가 밀집되니까 막 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문제, 그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빈민가, 주택,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궁공에서는 거기서 이제 집이 허물어지는, 그치? 막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제목에다 뭐 굉장히 많은 걸 넣어놨지. 근데 요 제목만 보고도 우리가 아, 이 소설에 느낌이 온다라고 딱 알아채야 돼. 그만큼 제목이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소설의 제목은 봐봐. 황순원의 학이야. 그러면 이 학이 뭐냐? 날아다니는 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 중심 소재야, 얘들아. 그래서 중심 소재. 그러면 이 소설에서 학이 뭔가 어떤 기능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가 나오면 그게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잘 봐야겠지. 그래서 지금 예로 든 것처럼 제목이 아주 아주 중요해. 시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데드풀.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7, 80년에는 부모님 세대고. 자, 그래서, 맞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을 먼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봐. 자, 첫 번째 제목을 봤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거의 그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 문제를 먼저 보자. 너네 숙제할 때 한번 해봐. 알겠어? 제목을 보고 문제를 먼저 스캔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와 선택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소설은 인물이 중요하니까. 그 인물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 돼.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거 말고 문제나 선택지에 막 누구 이름이 최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보기형 문제인데 너네 알 거란 말이야. 문제 속에 이렇게 보기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서는 뭐라고? 주저리 설명을 뭘 해놓은 거야? 옆에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거야. 그럼 이거는 너네 문제 풀 때 아주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잖아. 우리 시에서도 보기가 있는 감상하고 보기가 없는 감상 했었잖아요. 해보니까 보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쉬웠잖아. 소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니네가 숙제를 이제 푸는 오늘부터 숙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숙제를 모르는 소설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뭘 봐라고? 제목을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서 문제를 스캔을 하고 세 번째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의 줄거리. 너네가 이거를 간과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 얘들아. 소설에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여기에 얘가 만약에 10포인트 아니면 9나 10포인트로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는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줄거리 써놓고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해놓으니까 뭔가 중요도가 없을 줄 아는데 엄청 중요해. 이거는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잖아. 여기는 정독해야 돼요. 뭐 하라고? 정독.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정독하면서 왜냐? 여기서 등장인물이라든지 아주 메인 스토리 있잖아.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어느 정도 해줘. 알겠냐?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중요하게 잘 꼼꼼하게 읽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인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5번에 보세요. 고전소설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 금요일날 고전소설에서 선생님이 읽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고전소설의 경우는 동일 인물의 다양한 명칭의 주의. 옛날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잖아. 어떻게 해? 어릴 때 쓰는 이름하고 성인 돼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 그리고 관직에 나갔어. 그러면 이 부르는 그 이름들이 한 사람이 거의 한 3개, 4개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호도 있잖아. 호. 그래서 다산, 정약용. 그러면 다산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쓴다고? 다산, 정약용 이렇게 썼으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름을 버리고 안 쓰고 이거를 호에다 붙여서 정다산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는 그런 걸 모르면 같은 인물인데 그걸 다른 사람으로 해석해버리잖아. 그냥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냥 망하는 건 아주 쉽게 망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인물을 파악하면서 같이 파악해야 될 게 있어. 시점을 파악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소설 읽을 때 있잖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한 3줄 정도 읽잖아. 그러면 시점을 먼저 파악해.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하면 되냐면 뭐 나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네모치고 이렇게 1이라고 쓰고 가는 거야. 알겠지? 1인칭 주인공인지 그 관찰자인지 몰라도 있잖아. 아 1이다 3이다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1이라고 써. 근데 뭐 그녀 뭐 막 이런 게 나왔어. 이름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시점이네. 3이라고 쓰고 가는 거야. 알겠지?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내가 아는 정보야. 뭐 서술자 개입이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각설 막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거에 다 표시를 하고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야 다 읽고 나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풀 때 다시 읽어 들어오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야. 보세요. 그래서 시점을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물의 정보 그게 뭔데? 성격이나 심리나 태도 파악하는 거 있잖아. 그게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럼 그걸 직접 제시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건 간접 제시,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2인칭 화자는 없어 미니야. 소설에서는 소설의 시점은 1인칭하고 3인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개념은 지금 이 수업 자체에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 개념 수업에서 다루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저번에 그 시하면서 왜 표현상의 특징이 있었잖아. 뭐 역설법, 말을 꺼내는 방식 그게 이제 한 강으로 있었잖아요. 그 정도 짚어줄 수 있는 건 있어. 알겠냐? 그래서 지금 시점은 1인칭, 3인칭인데 시점은 뭐냐면 서술자가 서술자의 시선이야 얘들아. 서술자 말하는 사람 이 서술자 말하는 사람의 시선이 밖에 있냐 안에 있냐인데 서술자가 밖에 있으면 3인칭인 거고 서술자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 1인칭인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따가 우리 뒤에서 나올 텐데 이론적인 거는 좀 그래도 조금만 하고 가자. 인물 간의 관계인데 주동인물과 그거에 반대는 반동인물인데 주동인물은 우리가 알듯이 누구야?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 그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인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거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선생님이 지문 분석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중요하거든. 얘들아 요거만 살짝 하고 갈까? 여기 필기 좀 하자. 자, 직접 제시는 서술자의 평가라고 나오는데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특히 성격 같은 거 있잖아. 또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자가 그냥 딱 직접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의 직접 제시라고 하는데 직접 제시를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라고 그래. 직접 제시, 그다음에 말하기. 그다음에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기야. 말하기. 예를 들면 진경이는 어떻다? 예쁘다. 진경이는 성실하다. 게다가 진경이는 섹시하다. 뭐 이래. 다 맞는 말이잖아. 그치? 막 이렇게 막 서술자가 얘기해. 그러면 이 서술자가 진경에 대해서 딱딱딱 말하는 거잖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은 어때 이거를 탁 서술자가 딱 결정을 내려서 딱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런 거는 직접 제시고 말하기란 말이야. 알겠냐? 그런데 간접 제시는 어떻게 하냐면 서술자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데드풀 너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한다고? 인물의 대화, 행동, 외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행동만 보여주는 거지. 얘는 이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독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읽고 진경이는 성실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침 9시면 예를 들면 일터에 나와.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다. 그죠? 어김없이 일터에 나와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너네가 이거 읽고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아, 그럼 진경이는 엄청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간접 제시야, 얘들아. 알겠냐? 내가 좀 워커홀릭이거든요. 너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막 남들 막 엄청 맨날 놀러가 너무 열이 받아. 왜 그러는 걸까? 요번 추석에도 이제 우리 엄마가 아까도 전화 왔어. 추석에 놀지? 그래서 아니? 추석에도 수업한다고? 수업해야지. 나는 왜 그러는 걸까? 왜? 애들 노는 꼴을 못 봐서 그래. 애들한테도 말했어. 너네가 추석 때 뭐 일주일 동안 놀 것 같아? 못 놀아. 왜냐면 내가 수업을 계속 할 거거든.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런 연휴 때는 또 특강을 해. 그래서 너 국어 못하니까 와야지 하고 이제 특강을 하거든요. 시험 끝나 한겨라. 선생님도 9월 말에 9월 30날 딱 끝나. 마지막 학교까지 해가지고 끝나지만 나의 수업은 그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개강이야. 연휴는 없어.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애들을 지금 뭐 고3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걔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만 너네 시험 끝나면 놀지? 고등부 애들은 못 놀아. 고3 애들은 당연히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고 1, 2학년들도 시험 끝나면 2학년이 봐봐. 2학년이 조금 있으면 고3이야. 걔네 놀겠냐? 못 놀지. 아니 좀 있으면 고3인데 막 국어가 막 3등급 4등급 나와. 놀겠냐고. 못 놀지. 그럼 선생님이 나와. 그러면 네 하고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선생님은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못 놀게. 너네도 얼마 안 남았어. 기다려. 알겠지? 여기 봐봐. 이게 간접 제시야. 그래서 지금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이게 고등부 내신에서는요. 소설이 나오지. 그러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야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못 찾아 애들이. 그래서 시 개념보다 소설 개념을 훨씬 더 어려워하거든요. 막 고등학교 왔는데 시점을 모르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이 진짜 가슴이 아주 그냥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사건의 흐름 파악.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줄 거고 자, 8번에 별표를 해야 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요. 8번인데 8번이 뭔데요? 이거야. 서사구조 구분.